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화가 아닌 현실로 잡아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저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촬영 현장 찍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게 15일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를 억지로 밀어넣는 듯 보이는데요. 차 문은 안 닫히고 차체가 계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내 방금 들으셨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코나님이 저희 옆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긴박했던 순간 목격자들도 있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잠결에 뭐 소리가 들린다 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가지고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이제 어떤 남자가 창문 열고 운전석에 앉고 바로 그냥 차를 돌려서 이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자, 피해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피해자는 이 납치돼서 가는 도중에 강남 부근에서 차가 잠시 멈췄을 때 또 문을 열고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저거 보신 분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게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과 맞아요. 실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21세기에 막 승용차에 누군가를 무슨 뭐 액션 영화도 아니고 예. 너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차에서 피해자는 탈출을 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럼 차가 달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남 일대에서 차가 아마 그 신호등이라든가 해가지고 약간 멈춘 사이에 아하. 그때 이제 그 본인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차가 달리는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탈출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자관 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만약에 탈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자, 지금 잡혔죠, 그래도? 다 잡히진 않았고요. 아까 CCTV 영상 속에서 저 피해 남성을 차에 밀어넣은 남성 중에 한 명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이제 임의동행을 해서 조사를 좀 이어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 명만 검거되고 나머지는 전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 사안의 전모를 어느 정도 조사한 이후에 뭐 신병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머지 3명의 인적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추적 중이고요. 피해자 그리고 저 범행에 가담했던 남성 4명 모두 20대로 확인됐습니다. 백 변호사님, 임의동행이라는 건 네. 그냥 저 경찰서까지 같이 좀 가주시죠,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미동에 응해서 아마 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가서 지금 일단 이 자초지종 같은 것을 좀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 그 임의동행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그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채무 관계가 있다 피해자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받을 돈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다른 남성들은 차에 타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차에 강제로 태워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왜 주장이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진짜 저희가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영화 같다 뭐 이렇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뭐 진짜 이 90년대 초반까지 인신매매 막 했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이 중남미 국가에서 뭐 몸값을 노리는 납치 이런 건 요즘도 빈번하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치안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격하는 시민들이 보는 어떤 충격 그리고 이제 뉴스로 보도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또 시민들이 받게 되는 그 2차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조사를 갖다가 해서 뭐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렇게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다 검거가 되면 어떤 처벌 받는 겁니까? 일단은 확정적으로 인정될 만한 범죄는 특수감금입니다. 여러 명이서 함께 한 남성을 차에 태워서 못 내리게 했기 때문에 특수감금인데 이제 여기 진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고 예, 예. 했잖아요.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차에 왜 태웠을까요? 뭐 돈 협박해요. 받으려고 태웠겠죠? 해결사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태웠으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협박이나 폭행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이후에 진행이 됐다면. 예. 근데 그게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인정될 만한 죄명은 특수강도 미수 정도가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일단은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그에 또 상응하는 죄명이 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채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용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걸 테니까요. 일단 일단 예단은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네요.